버스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0명 정도는 넘어온 것 같다. 주로 젊은 청년들이었고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면 군에서 복무라도 하겠다. 수십 년 동안 관련 정보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한 번 작전을 들어가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일찍 끝날 수 있을까? 전선은 갈수록 넓어지는 것 같고 중동 전체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버스 타고 아니면 택시 타고 테헤란에서 이스파한에서 피란 온 사람들이 계속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검문소에서 만난 버스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제 오늘 사이에 내가 본 것만 한 3,400명 된다. 전체 합치면 1000명 정도는 넘어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키, 이란 오가는 기차 운행은 지금 중단이 됐고 여객들 운송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란 쪽에서 버스나 차를 본인들이 알아서 구해갖고 국경까지 오면은 걸어서 육로로 국경을 건넌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차를 구해갖고 다른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을 많이 챙겨오지를 못하고 손으로 끌 수 있는 거 가방 하나 정도씩 들고 있고, 되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부터 해서 깐난쟁이 얘기까지 연령대도 다양한데, 다들 피란민들이시다 보니까 옷가지들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피로한 느낌이 기색이 보이면서도 결국에는 나왔다 이런 안도감도 좀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Many people want to leave, they cannot leave. My brother is still there, my family is there. I have the luxury of walking out of the country. Many people don't have that. 테헤란에서 어제 출발하셔갖고 오늘 국경에 도착하신 여성분인데, 공습이 3일 전인 2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테헤란 쪽에는 폭격이 끊이지 않고 있고, 어제도 본인 사는 동네에서 5번, 6번 정도의 폭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짐을 싸갖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일찌감치 전쟁 시작한 날 바로 피란길에 올랐는데 그때 워낙 혼잡하니까 교통편을 찾기도 힘들고 길이 여기저기 막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총 나흘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이란에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까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 시리아 내전 때 터키가 450만, 500만 명 넘는 이민자들,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사회 문제가 크게 됐었기 때문에 국경 쪽에 되게 삼엄하게 경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오늘 도착했을 때에도 바로 저희한테 온 게 소총을 들고 있는 무장 군인이 와서 여기는 찍지 마라, 저기는 찍지 마라, 드론 날리면 총으로 쏴서 격추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꽤 무서운 경고를 줬어요. 레바논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해서 베이루트 교외에 있는 그 나히에 지역의 나스랄라 본부 쪽이 완전히 건물이 밑으로 녹아내리고 나스랄라의 유해가 발견됐던 현장을 제가 봤었죠. 그 파괴력이라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이 국가에 존재적 위협을 가하는,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숙적이라고 상정을 하고 수십 년 동안 관련 정보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한 번 작전을 들어가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거를 결행에 옮길 때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어서 완벽하게 성공으로 이끄는 이제 전략 전술을 펴고 있는데, 이제 2024년 9월에 나스랄라가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하메네이가 이제 타겟이 됐을 때에도 이스라엘 모사드는 물론 CIA가 엄청난 정보 자산과 인적 자산, 휴민트를 통해서 축적한 정보들을 토대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이란 테헤란에서 진행해왔던 정보 작전 중에 하나가 테헤란의 신호등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헤란의 모든 CCTV도 이스라엘 모사드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메네이와 하메네이 주변의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메네이가 집무실에 왔을 때 그 정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그 주변 거리에 달린 CCTV와 자동차의 움직임과 이런 패턴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공격이 들어가기 직전에 휴대폰 전파를 모두 교란해서 대피하라는 전화를 받을 수 없도록 전화를 모두 마비시키고, 그런 게 일순간에 한꺼번에 성공적으로 들어갔다. 3-4 days for us to work out where we can land there. Would have been much more convenient.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자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많게는 3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때 이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에 대한 반감이 극도에 달했던 반면, 지금 나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내가 내 최고 지도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교체해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란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급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주로 젊은 청년들이었고,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면 군에서 복무라도 하겠다. Biz de Türkiye Cumhuriyeti'nden çok memnunuz. Türkiye'yi gezmek için gelmiştik. Ya şimdi internette de kapalı. Şu anda hiç haberimiz yok da şu anda gideceğiz, haberimiz yok. تلاش کنی نخواهد رسید بحران‌های وانی 47년 동안 정권을 이어온 집권 세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는 훨씬 더 강경한 세력들이 빈자리를 채울 걸로 느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세 개입에 대한 이란인들의 반감도 사실 좀 커진 측면이 있고, 그런 거를 아무래도 정권은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할 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군 기지들의 미사일을 막 쏘면서 정말 결사항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강경파를 계속 다시 임무를 내세워서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헤즈볼라가 이번에 이란을 돕겠다고 나선다는 전망을 사실 못했어요. 왜냐면은 워낙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줌의 저항 세력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전면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격을 개시할 때에 생각했던 단기전이라는 그런 구상이 과연 결과도 그러할까, 정말 그렇게 일찍 끝날 수 있을까, 점점 전선은 갈수록 넓어지는 것 같고 중동 전체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